행동의 원동력, 내적 동기를 찾아라.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토론스의 모험. 정경 톰은 어느 날 은지를 덮어쓴 제 집으로 들어왔다. 그 모습이 화가 치밀어 오른 폴리 이모는 톰에게 벌을 주기로 했다. 벌은 울타리 페인트 칠하는 것이다. 넣어주지 못하는 듯한 놀림거리가 될 생각에 톰은 실망했다. 바로 그때 친구 하나가 등장하고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톰은 벤 로저스의 비웃음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벤은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난 수영하러 가지롱. 너도 가고 싶어 죽겠지. 하지만 톰은 마치 위대한 예술작품을 바라보듯이 담장을 바라보며 수영 따윈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런 옷이 후무대하며 우리 같은 남자애들이 담벼락에 페인트 칠할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그러자 벤은 자기도 한번 칠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는 톰에게 기회를 주는 대로 대가로 자신이 갖고 있던 맛있는 사과를 건넸다. 이를 본 소년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고 톰은 연과 구슬 분필 얼쟁이 외눈박이 고양이를 받고 페인트칠을 허락했다. 저녁 무렵까지 울타리에 페인트칠을 3번이나 하는 동안 톰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톰은 마치 페인트칠이 전례 없이 즐거운 일인 양 친구들을 속에서 넘겼다. 도희는 이 유명한 장면을 통해서 내적 동의의 심리적인 측면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그는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놀이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일찍이 도인이 보여준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내적 동기는 지금까지도 동의의 과학 분야에서 밝혀진 것이 많지 않은 개념이다. 사람들은 내적 동기로는 영어를 금전적인 보상 없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 혹은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사용해봤다. 하지만 내적 동기란 그 자체가 목적처럼 느껴져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적 동기가 부여되면 사람들은 동기 그 자체를 위해서 행동한다. 내적 동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여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내적 동기가 소방관들의 근무 시간과 보안 요원들의 업무 창의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내적 동기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때 이 일의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플라잉 요가 배우기를 단기적 목표로 정하거나 중국어 배우기를 장기적 목표로 정하면 기분이 들뜬다.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해 결심을 생각해보자. 해마다 1월의 문턱에 들었을 때면 많은 사람이 새해 결심을 한다. 하지만 결심을 하면서 자신이 반드시 해내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는 흥분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적 동기가 차고 넘친다면 매 일마다 원래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페인트 칠처럼 새해 결심은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가 다양하며 그 정도의 차이가 변화에 있어 중요하다. 내적 동기. 목표를 설정되는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내적 동기란 뭔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은 뭘까? 행동, 목표를 이루는 순간은 당연히 내적 동기가 부여되는 순간이다. 내적 사람마다 행동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다. 언급했던 행동들을 예를 들어보자. 대체로 근사한 식사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면접이 일부러 식사를 해야 한다면 식사를 즐기는 것보다도 취업 제의를 받는 것이 이면의 숨은 목표로 갈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행복을 더럽힐 수 있는 볼로네제 파스타는 피하고 식사 예절을 지키고 와인을 조금만 마시면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즉각적인 목표보다 취업이 이루는 장기 목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공원 산책과 불꽃놀이 구경에도 동료의 기분을 도와주려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섹스 역시 임신이라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이면에 다른 동기가 있을 때는 행동과 목표가 분리되어서 내적 동기가 줄어든다. 어떤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내적 동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면 행동과 목표 간의 융합 정도로 따져보면 된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행동을 마쳤을 때 최종 목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가?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아주 먼 미래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수십 년간 운동과 목표를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내적 동기가 낮은 행동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외적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뜻이 말해 외적 보상을 얻는 중요한 활동일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정기 검진이다. 재미없는 일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만약에 내적 동기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무엇이 내적 동기가 아닌지 이해해야 한다. 첫째, 내적 동기는 호기심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세기 중반의 당시 연구자들은 내적 동기를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외적 보상을 주지 않아도 동물들은 그저 호기심의 주변을 탐색한다고 주장했다. 탐색을 통한 호기심 충족이 동물들의 내적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탐색이 종종 내적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나라에 대한 호기심에 승객들 틈에 끼어서 장거리 비행을 하고 있다면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기 쉽다. 로키 산맥 등반과는 달리 비행은 목적이 이루는 수단이다. 여행의 목적이 호기심 충족이라고 해도 비행은 내적 동기가 낮은 편이다. 그리고 불꽃놀이 구경과 기분 좋은 산책처럼 내적 동기가 부여된 행동들은 호기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불꽃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미 알고 있다. 해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에는 불꽃놀이가 하늘을 솟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한다. 둘째, 내적 동기가 모두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동기과학 연구자들은 선천적인 동기와 후천적인 동기를 구분한다. 선천적인 동기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프로그램화된 동기를 말한다. 인간은 자를 순간 능력을 표현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는 갓난아이와 그런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서 그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갓난아이는 자발적으로 웃는 법을 배울 때까지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웃는다. 그런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소위 끔찍한 4살이 될 때까지 독립심을 과시하려 든다. 또한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대에 놓인다. 반면에 권력과 지위, 돈을 얻고자 하는 동기는 성장하면서 문화와 사회를 통해서 학습된다. 이들은 동기의 원천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때로 선천적인 동기만이 내적 동기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스베가스에 가본 적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적 동기에 의해서 도박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도박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도박꾼은 행동과 목적을 하나로 여기곤 한다. 도박을 목적으로 받아들인다. 도박과 같은 확률 게임에서는 부의 추구를 곧 내적 동기로 받아들인다.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내적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무엇이 내적 동기고 무엇이 외적 동기인지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다음의 증상을 살펴보자. 내적 동기가 있으면 특정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그만두고 싶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퇴근 무렵의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몇 번의 시간을 더 할애해서 잔업을 끝내고 싶은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기과학 연구자들은 자유선택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적 동기를 갖췄는지 알아보려면 행동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물어보면 된다. 스스로 즐겁게 해내는 힘을 기르는 법, 운동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내적 동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연 무엇이 이처럼 내적 동기를 유발하지 않는 행동을 목표로 만드는 것일까? 어떤 행동은 처음부터 목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에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느끼게 만든다. 심리학과 행동치료에 사용되는 조건 형성 기술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은 조작적인 조건 형성 훈련 과정에서 행동이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복으로 통해 학습한다.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해보자. 음식과 종소리를 서로 연결짓는 조건을 학습한 개는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린다. 보상에 대한 흥분은 보상을 얻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레버를 누르면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학습한 비둘기는 레버를 누르는 순간에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눈에 띄게 흥분한다. 전적으로 행동과 그와 연관된 목표가 유사할 때도 내적 동기를 높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 도달 시기가 내적 동기 유발에 중요하다. 행동 수행 시간과 목표 도달 시간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처럼 좀 더 평범한 일상을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세상의 다양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심야 쇼를 시청한다. 농담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고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리와 나는 사람들을 모아서 존 올리버 지행하는 라스크 위크 투나잇 쇼를 시청하게 했다. 달라이라마 티베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뉴스 클립을 틀어준 다음에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뉴스 쇼를 시청하면 무엇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쇼를 시청하는 동안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다른 그룹의 사람에게는 뉴스 쇼를 시청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지연 효과에 대해서 물었다. 쇼를 시청하고 몇 주 뒤에 어떤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가? 실험 내용은 간단했지만 각각의 질문은 쇼를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즉각적인 이득을 생각한 그룹에게서 내적 동기가 더 많이 유발되었다. 시간적인 연관성은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심지어 외적 보상도 빠르게 주어지면 내적 동기를 높인다. 몇 주 뒤에 보수를 받는 것보다 일을 마치고 곧바로 보수를 받을 때 일이 더 즐거워진다. 지루한 일을 재밌게 만드는 세 가지 전략은 내 지인 중에서 한 명이 자신의 딸 올리비아에게 편지를 보내봤다. 29살인 그녀에게 잡혀진 것 당뇨가 있었다. 미국 서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며 매일 3.2km를 걷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걷는 것을 싫어해서 조금도 걷지 않았다고 한다. 운전을 하지 않는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가까운 마트나 식당 정도만 걸어낼 뿐 주로 집에만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포켓몬 다운받으며 사정이 달려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올리비아는 포켓몬스터의 열렬한 팬이었다. 2016년 포켓몬고가 출시되자 그녀는 게임을 할 생각이 흥분했다. 이 게임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사용자의 휴대전화 GPS와 시계를 이용해서 게임에 접속한 시간과 장소를 감지하면 포켓몬 캐릭터들이 사용자 주변에 나타난다. 사용자들은 캐릭터를 따라서 잡으면 된다. 올리비아 게임을 다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3.2km를 걷기 시작했다. 올리비아에도 많은 사람이 포켓몬고 덕분에 운동을 할 동기를 얻었다. 목표와 마음. 두 번째, 재미있는 방법을 찾기의 전략이다. 세 번째, 이미 존재하는 재미를 찾기의 전략이다. 내적 동기는 최고의 결과를 얻도록 돕지만 최소한의 결과만 기대한다면 내적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 경영학 교수인 나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임금 노예로 느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한 대체로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내적 동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은 내적 동기가 가진 힘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적 동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한다. 대부분 자신이 긍정적인 특성 면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효과라. 예를 들어서 관대함이라는 긍정적을 생각해보자. 관대함에 있어서 인구의 반은 평균 이하여야 하고 반은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모두 평균 이상으로 관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평균보다도 덜 관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통계학적으로 대다수가 중간값보다 높지는 않지만 평균 이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중간값 이상 효과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통계학 연구자들은 우리가 평균 이상 효과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신의 내적 동기가 다른 사람의 내적 동기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는지 물었다. 매년 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평가하게 한다. 학생들은 보수나 직업의 안정성과 같은 외적 동기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내적 동기에 대한 자신의 관심 정도를 평가한다. 다른 사람들도 내적 동기의 부여를 원한다는 사실, 즉 그들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가령 자신의 자녀가 인생을 바꿀 만한 의미 있는 경험보다 높은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부모가 착각하듯이 자녀의 내적 동기 탐색 과정을 과소평가하면 관계가 훼손될 수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입사 지원자들은 면접에서 자신의 내적 동기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 편견에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적 동기를 과소평가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 동기마저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료들과 적당히 흥미로운 일을 한다는 사실이 자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사무실로 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과소평가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다.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보다 외적 동기에 부여하는 활동을 선택하면 후회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단점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도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을 선택했을 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앞으로 내적 동기를 얼마나 갖출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경향이 설명하기 위해서 공감격차라는 개념을 들어봐야 한다. 공감격차란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미래의 자신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 보니 미래의 내적 동기를 과소평가한다. 지금 문제가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 결국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재미나 흥미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냉정한 사람으로 여긴다. 반드시 끝내는 사람의 체크 포인트는 목표를 고수할 때 중요한 요소는 행동의 경험 자체를 목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내적 동기이다. 내적 동기.